안녕하세요. 치아 건강을 이루다 허규 대표 원장입니다. 여러분은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단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올바른 칫솔질에서 모든 치아 건강이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칫솔질은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해야 하는 일인데요. 이 칫솔질만 잘 해도 치아 문제 대부분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치아 건강 습관을 위해 올바른 칫솔질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임플란트 후, 치아 교정 중, 그리고 사랑니 발치 후의 칫솔질 방법까지 상황별로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가장 기본이 되는 올바른 칫솔질이 정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부드러운 모의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단단한 재질의 모를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야 개운하다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너무 딱딱한 칫솔은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잇몸에 상처를 일으키거나 치아를 마모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칫솔 머리의 크기는 자기 치아의 2개 내지 3개 정도를 가리는 정도 크기가 가장 좋습니다. 입이 작으신 분이나 볼살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칫솔 머리가 크면 뒤까지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칫솔 머리는 좀 작은 걸 권해드립니다. 칫솔질 방법은 어금니부터 시작을 해서 위에 쪽을 쭉 겉에 쪽을 칫솔질하고 씹는 면 쪽을 칫솔질하고 그리고 입 천장 쪽을 칫솔질하는 왕복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빼놓는 곳이 없이 구석구석 칫솔질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처음 칫솔을 구강내에 넣었을 때는 치아와 칫솔을 45도 경계로 해서 잇몸 가까운 부분에 대서 치아 방향대로 밑으로 쓸어내는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설명들을 해드리지만 이런 방법으로 정확하게 칫솔질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칫솔질의 가장 주 목적은 치아와 치아 사이의 임전면 부분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을 씻어내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닦을 때 가장 잘 닦이기 때문입니다. 구슬 닦듯이 옆으로 닦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치과의사들은 이제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습관이기 때문에 바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전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바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방법으로 어금니 쪽부터 닦고 그리고 앞니 쪽을 칫솔질을 하고 그리고 반대쪽 어금니 쪽을 칫솔질을 이렇게 회전하는 방법을 하시게 되면 칫솔질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한 분들을 위한 칫솔질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는 달라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연치아는 뿌리의 직경과 머리의 직경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플란트의 직경보다 머리 부분이 보편적으로 큽니다. 임플란트의 목 부분과 잇몸 부분 그 사이 부분이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칫솔질 하실 때 너무 세게 하시면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가벼운 방법으로 그 부분을 칫솔질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각이 생기다 보니까 밑부분에 항상 음식이 많이 고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환자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음식물 떡이 진다는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정 중이신 분들의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치아 교정 중에는 치아와 교정장치 사이에 음식물과 플라그가 쉽게 쌓일 수 있어서 구강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선 칫솔부터 교정용으로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교정장치에 맞는 중앙이 보시는 바와 같이 V자식으로 파져 있습니다. 교정 와이어 부분을 이렇게 닦게 이런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된 칫솔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정용 칫솔을 이용하시는 것이 관리하시는데 유리한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정 중에 관리가 잘 안 되면 치아 우식, 충치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쁘게 교정이 끝났는데 치과 의사로서 그런 상황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구강 청결을 위해서 워터픽이라는 걸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이에 껴있는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플라그 같은 것들을 물의 힘을 이용해서 씻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정 치료를 받는 대상자들이 학생들이 좀 주로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강 관리에 조금 소홀한 면이 많죠. 교정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구강 청결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랑니 발치를 하신 분들을 위한 칫솔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니 발치 직후에는
구강 내 상처 부위를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발치 후 첫 며칠간은 상처 부위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선 발치 직후 24시간 동안은 발치 부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칫솔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칫솔질을 하면 출혈을 유발하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칫솔질 대신 구강 청결제나 소금물을 부드럽게 헹구어 구강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구강 청결제에 알코올이 포함됐을 경우 상처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발치 24시간 후에는 발치 부위 외의 치아는 평소처럼 칫솔질 할 수 있는데요. 발치 부위 근처는 특히 조심하면서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상처가 회복되면 천천히 칫솔질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양치를 했다가 발치 부위가 부어오르거나 과도한 출혈이 생기면 치과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치 후 민감한 잇몸과 치아 주변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 주시고요. 힘을 주지 말고 가볍고 부드럽게 칫솔질해 주십시오. 오늘은 칫솔질에 대해 상황별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칫솔질은 매일 하는 만큼 올바른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동안 내가 칫솔질을 잘 하고 있는지 오늘 영상과 비교 한 번씩 해보시면 어떻겠나요?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아 건강을 이루다 허기호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